우리가 지금 한 10문제 정도를 봤는데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되게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계속 봐왔던 분은 지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51번 물권적 청구권 매번 나오는 지문이죠. 출제 파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미 봤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요건이 아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기책 사유를 요하는 게 어떤 경우다?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이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 구별된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방해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왜 이 지문이 중요하죠? 우리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213조, 214조. 나머지 제한 물권의 경우에는 213조를 준용하느냐, 214조 준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213조는 안 되고 214조는 오케이요. 지역권도 213조 준용되지 않고 214조예요. 지상권자는요. 213조, 214조 다 가능합니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213조나 214조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점유 침탈로 원고가 침탈을 당해 되면 해수 청구권, 보호 청구권 중에서 뭐 있죠? 회수 청구. 회수 청구는 반환 청구예요. 할 수 있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회복을 안 했잖아요. 유치권자는 점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게 뭐죠? 회수, 점유, 회수 청구권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소유권에서는 반환이에요. 결국 회수가 반환인데 회수는 언제 한다? 모든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침탈을 당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회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합니다. 원고가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그 순간부터 아니라 어디부터? 처음부터 점유를 소급해서 처음부터 점유가 회복하면 점유 해수의 청구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하다면 그 순간 그 전에 소멸했다가 그 순간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돼야 돼. 해수를 해야 돼요. 해수를 하지 않는 한 여전히 뭐다? 유치권 소멸하다. 그 얘기입니다.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을 대여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좀 심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자, 이 시점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돼요. 근데 이 시점에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내면 유치권이 그 전까지는 소멸된 것 취급되지만 유치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여전히 유치권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해서 해수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럼 해수의 소를 제기해서 해수를 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소멸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52번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186조나 187조의 문제죠.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인 없이 말소됐다 부적법 파괴 말소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등기 효력이 영향이 있다? 없다. 물권별 효력의 여기는 영향이 없다. 등기를 유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판결은 뭐다?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 대표적인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관련된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계약.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다?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하고 단지 순위를 따지네.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좀 별개의 물권이 존재해서 순위 따질 때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거랑 구분해 주십시오. 자, 가등기는 시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도 없다는 것도요.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배수인 사실상 법리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 개념이 딱 떠올려야 합니다.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자, 갑, 을, 평. 자,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토지를 넘겨받았어요. 그 토지를 다시 매수했어요. 전매를 했다는 얘기죠.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이것도 미등기 매매예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한 것은 어떤 권리죠? 을과 병가의 매매 계약대에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한 채권만 있어요. 즉 병은 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 기초한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못해요. 왜냐면 이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매매 계약의 상대방은 을이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해서만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면 병이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게 바로 특별한 사정이에요. 그러한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을의 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매수인에 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한 채권을 갖고 있고요. 이 채권을 갑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 병에게 양도한 경우죠. 근데 지금은 을과 병은 다시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인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다. 즉 187조에 따르면 강제 경매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단서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하지 않은 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처분은 뭐다? 법률 행위에 기초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처분이 법률 기초한 처분이 아니라 강제 경매 아니면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어떻게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이 180조 단서 처분은 법률행위에 기초한 처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디서 배웠죠? 주종물 이론할 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할 때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주된 권리 등기만 하고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 없이 취득하냐 한번 봤었죠. 주된 권리를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등기를 해야 하지만 주된 권리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된 권리도 별도의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5번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라는 거, 처분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분한다. 처분 개념은 결국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의 개념. 여러분들 여러분 수험생 입장은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에 55번에서 이미 다 본 내용들이에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했다. 추정력 깨진다. 특별한 사정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겠죠.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 원인으로 그럼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도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 강조했습니다. 1번 건물 소유 보존 등기가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보존도는 양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양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양수 자체가 뭔가 추정력을 깨뜨리는 징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상대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이 깨지는 이유를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수 사실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 전 소유자가 이걸 양도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돼요. 하지만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존은 양수하고 보존과 양수는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예요. 이 양수로 이게 보존이 아니라 양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54번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상의 대항 요건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인정됐다. 그런데 이제 알겠죠? 취득 시효에도 있었고요. 유치권의 경우도 간접점유 인정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더 첨가하면 유치권의 간접점이 있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자 간접점인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건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택의 간접점유는 취득은 인정돼요. 어떤 경우죠?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고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 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된 경우에만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존속한다는 거.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고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발생하거나 존속된다. 방금 좀 전에 봤습니다. 31회 때 점유 취득 시효의 규칙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취득 시효가 포함된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207조 제1항의 법조문입니다. 직관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닐까 싶으나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인정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점유 보호 청구권이 뭐가 있을까요? 회수 청구권과 방해 제거 내지는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점유 매개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의 경우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자, 점유 매개 관계는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점유 매개인가 대표적인 게 뭐였죠? 임대차나 사용대차 같은 게요. 그러면 이런 계약관계 종료되면 상대방은 간접점, 직접점이나 간접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적인 반환 청구는 대부분 유효한 경우를 전제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계약들,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무효예요. 무효면 어떻게 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채권자의 반환 청구권. 그걸 묻는 겁니다.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청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 사이에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점유매개 관계예요. 그러한 계약이 무효면 국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채권자의 반환 청구권이다. 자,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그 점유매 발생 법률계가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다. 이 질문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최근에 23년에 좀 내용이 유의미한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민법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 점유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매개 관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예요.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런 법률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적인 반환 청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권한의 계약엔 그 권한 성질상 타주점인 거예요. 그 임차인의 점유는. 뭐를 기억하시냐면 제3자가 무단을 점유하는 이런 관계가 없겠죠.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매개 관계 없다. 그런 경우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성립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물론 점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 관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법률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부 부당이득에 반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인정된다는 거.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이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에 대한 반환 정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너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종료에 따라 아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간접 점유 매개 관계는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 55번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겁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 점유면 뭐라고 했죠?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고 타주 점유가 된다. 악의 무단 점유, 악의 무단 점유. 점유취득시효 기한 기천이 자주 점유 추정인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그 악의 무단 점유에 관련돼서 계약 명의 신탁인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그러한 경우에 명의 신탁자 점유는 악의 무단 점유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재산. 또 하나가 이제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 표현들.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권리자가 있고 소유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그럼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그 당사자는 누구다? 취득시효 완성자인 점유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따라서 완성 이후에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이 당시에 소유자에 대해서만 채권적인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 바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채권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권이다. 권리의 변동 당사자는 이 사람이란 얘기는 이게 법률행위 생기선 그 매매계약의 채권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의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권리변동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당사자를 권리변동의 당사자다. 이거 제3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 못한다. 이중 매매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데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한 거지 사실상은 이중 매매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쟁점은 이 사람이 본등기했기 때문에 이때 본등기 효력은 이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 원인이 반드시 이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등기 원인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람만이 제3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등기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 시점이 이때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이라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5번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아니다. 취득시효 중단시키는 것은 점유상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압류, 가압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압류, 가압류는 점유 전체에 손을 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자체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처분금지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